임 과장과 정사원입니다. 벌써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과장님 5월 한 달은 진짜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올해는 주택임대 분리과세를 처음 신고하다 보니 더 정신없고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이네요. 정서원님, 우리 오늘은 주택 분리과세에 대해서 그 내용만 준비한 게 아니라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문의가 많은 내용 5개를 준비를 했죠. 네, 맞아요. 주택분리과세에 대한 문의도 많았지만 주택분리과세 외에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도 문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주 오는 질문 5개를 준비해봤고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변환 오류부터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자신고 변환 오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의 필요 경비가 등록 수익금액 곱하기 60% 더하기 미등록금액 곱하기 50%에 계산된 필요 경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발생하는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네, 이 오류는 저희가 저번에 그 주택임대 관련해서 자주 오는 질문 동영상 올렸을 때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변환 오류였어요. 근데 그때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편집을 하고 나중에 다시 올려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자,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한번 보면은요. 그때는 제가 그 오른쪽에 보여지는 요건 충족, 이 임대기간과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임대기간이 무조건 동일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국세청 전자신고 받는 기준이 이 파일 설명서를 보게 되면은 등록임대 주택 요건 충족기간은 임대기간 사이에 존재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같을 필요는 없고 임대기간 안에 여기 요건 충족기간만 있다면은 변환 오류로 잡지 않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임대기간을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넣고 그다음에 요건 충족기간은 그 안에 있는 기간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오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오류가 나는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입력하셨냐면 여기를 2029년 1월 1일부터 넣고요. 임대를 7월 달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서원님, 이렇게 입력하면은 괜찮을까요? 아니요, 오류 날 텐데요. 그쵸. 이렇게 입력하면은 100%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임대기간과 동일하게 요건 충족기간도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지만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를 해가지고 오류 없이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등록 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은 임대기간 사이에 속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다음 마감 오류는 세액감면 명세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사업소득 명세서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불일치하거나 공란이라고 발생하는데요. 이 마감 오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이 오류는 원래도 마감할 때 많이 발생하는 오류 중에 하나였는데 올해 주택 분리과세를 신고하면서 더 많이 발생을 하는 오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을 주택 분리과세 탭에서부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주택 분리과세 탭을 작성을 했고요. 감면을 받겠다라고 해서 소형주택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20번에 세액감면 쪽에다가 금액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감면된 결정세액까지 반영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택 분리과세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요. 대부분 그 실무하시는 분들께서 종합소득세 탭에 가서 맨 마지막에 세로 불러오기를 하세요.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은 지금처럼 소형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 한 번 더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입력한 케이스처럼 소득금액 탭을 봤을 때 뭐 별다른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과 주택분리과세만 합산을 하는 신고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 소형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에 감면이 들어가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주택 분리 과세일 경우에는 감면세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서식도 작성을 하면 안 되고 종합소득세 탭에 세액 감면에서도 불러오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성원님 이거 조금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결국엔 주택분리과세로 하실 때에는 종합소득세 탭에 있는 세액감면 쪽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불러오기가 되시는 분들은 감면세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불러오는 거라서 분리과세 때는 요 서식 작성 안 하잖아요. 자, 일괄 삭제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마감 오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1번 서식이 없어 서식간 오류가 존재합니다. 라고 발생하는데요. 네, 이 오류는 아마 작년부터 발생을 했었던 오류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게 발생하는 케이스는 우리는 부동산 소득도 있고 주택 임대도 있다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주택 분리 아니면은 주택 임대 소득만 갖고 계시는 분들이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서식을 작성을 해야 되죠. 근데 이걸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여기에 보여지는 2번, 1번, 3번 탭을 다 동시에 작성을 하셔서 마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주택 임대만 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무조건 3번 주택 탭만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2번과 1번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임대랑 상관없는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2번, 1번 탭을 작성하는 케이스에는 반드시 회사 기본사항 등록에 소득 구분이 30번 부동산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변환할 때 오류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삭제를 하고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정리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 마감을 눌렀을 때 서식에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서식이 3번 서식과 2번 서식이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100%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정사원님, 이럴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입력되어 있는 서식을 지우시거나 아니면 간단하게는 이 제출 여부에 더블 클릭하셔서 네. X 표시로 바꾸신 다음에 마감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네, 맞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마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프로그램 마감으로도 볼게요. 네. 소득공제 신고서 국적코드 필수값 누락이라고 발생하는데요. 이거는 어디서 해결해야 될까요? 네, 소득공제 신고서에서 발생을 해요. 우리 이 서식을 들어가게 되면은 맨 마지막 9번 소득자 정보 탭에 이렇게 국적코드가 누락이 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국적코드는 100% 다 들어가 있는 편인데요. 이렇게 공란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내가 회사 기본 사항 등록 메뉴에서 대표자 부분이 외국인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지금 회사 등록을 보면은 뭔가 국적코드를 넣을 수 있는 란 자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공제 신고서에 와가지고 이 외국인에 대한 국적코드를 필수로 넣어줘야지만 오류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오류는 알고 나면 쉬운 오류인데 소득자 정보 탭을 못 찾으셔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2월 결손금이 있는데 당해년도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공제가 안 된다는 문의가 있는데요. 2월 결손금 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2월 결손금이 당해년도 소득금액이 있다면은 다 100% 공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지금 입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 저는 지금 신고 유형을 32번 단순으로 했고요. 네,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100만 원 정도가 있고 결손 원천징수 탭에 가가지고 전년도에 넘어온 1000만 원에 해당하는 2월 결손금 중에서 당해년도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2월 결손 공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입력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손 공제 및 준비금 탭으로 가가지고 보게 되면은 여기에 100만 원이 빠져 있어야 되는데 안 빠진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네, 결손 공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문의를 주는 케이스가 있는 건데요. 자, 정리를 하자면요. 저희가 추계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있더라도 결손금에서 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손공제를 할 수가 없고 만약 공제를 하려고 한다면은 적절한 사유가 있을 때 2월 결손금 공제 여부 항목에서 1번을 눌러서 결손공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손공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할 거예요. 지금 여기 법조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서 추계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경우에만 네,
추계에서도 2월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원이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조금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추계 결정 방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2월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용 가능한 사유가 있다면 프로그램 옵션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5개의 질문은 모두 끝났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모두 한방에 오류 없이 변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